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 늦었죠? 안녕하세요. 어디에 앉아요? 도착하자마자 자리부터 찾아앉는 이분들.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을 위해 MBN이 흥미로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자세를 평상시에 나름 이제 좀 바른 자세를 취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의식적으로 좀 바르게 앉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서 있을 때도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공부할 때는 가끔씩 좀 비비 꼬고 할 때도 있는데 게임할 때는 집중하려고 제대로 딱 앉아가지고 많이 해요. 오호, 세 분 모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스마트폰 게임부터 직장인에게 필수인 컴퓨터 작업, 그리고 여가 시간에 단짝 TV 시청까지 일상과 닮은 조건에서는 어떨까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세 사람은 끝까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5분 경과 후 아직까지는 세 분 모두 처음 자세와 비교해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는데요. 10분이 지났습니다. 10대부터 슬슬 앉는 자세가 변하기 시작하네요. 20분이 흐르자 3명 모두 처음과 달리 육안으로도 자세 변화가 확인됩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구부린 건가요? 많이 불편해 보이고 몸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왜 그동안 제가 왜 어깨가 뻐근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편안한 자세 취하지, 뭐 등도 굽지, 뭐 턱 뽀개지, 뭐 이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어떤 점이 놀랐어요? 계속 몸을 움직이고 막 하니까 정신 사납고 대한민국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채율! 다시 똑바로 안 해? 엄마 그렇게 앉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허리 굽는다고 했어 안 했어? 삐딱한 자세 때문에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척추측만이 너무 심해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마비가 올 수 있고요. 무대가 전부인 걸그룹. 그 무대를 돋보이게 한 하이힐의 경고. 일자목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목과 허리가 모두 일자형일 경우에는 디스크의 발병률이 높아요. 의자의 저주에 빠진 23년차 베테랑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통증이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돼요. 계속 허리 아파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금 당뇨가 왔어요.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서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나쁜 자세들. 최근 무너진 척추를 되살리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자세 교정법으로 허리 통증을 극복했다는데요. So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is is not good posture and that the fix is not sit up straight. 에스더 고케일. 그녀의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작은 생활 습관에서 방법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Den Fahrstuhl kann ich benutzen, wenn ich 100 bin. Oder 110, aber vorher noch nicht. 그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Wenn der Rücken kaputt ist, ein gesunder Rücken ist für mich Leben. Schönes Leben. 바른 자세로 행복을 되찾은 사람들. 그들의 특별한 비결이 지금 공개됩니다. 등골,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연결된 척추뼈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내가 너 때문에 등골이 휜다. 등골 빠지겠다. 여기에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까지 알게 모르게 등골의 중요성이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유럽의 중심, 독일 시민들은 이런 날 밖으로 나옵니다. 가벼운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분 역시 건강 관리에 각별하다는군요. Gehen ist quasi wie eine Massage auf Füßen. Ich versuche natürlich, weil ich viele Jahre Rückenprobleme hatte, immer auf die Haltung zu achten, um das zu trainieren. 50대라고 믿기지 않는 지금의 건장한 체격을 갖기까지 디르크 씨는 남모를 고충이 있었습니다. Sehr vielfältig kaputt. Fünf Bandscheibenvorfälle, Skoliose schon als Kind. Ich aufhöre, kommen die Probleme zurück. Das heißt, es ist keine Aufgabe für ein Jahr oder 2 Jahre, das ist eine Aufgabe für immer. 그의 등 관리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소소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하죠. Ich benutze nie den Aufzug. Ich habe 2 gesunde Beine, also kann ich laufen. Den Fahrstuhl kann ich benutzen, wenn ich 100 bin. Oder 110, aber vorher noch nicht. 의지가 정말 대단하죠. 그가 이렇게 남다른 건강 관리를 실천하는 이유, 우리는 한 장의 사진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허리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Großen Bandscheibenoperation. Da gab es also 2 Bandscheibenprothesen, künstliche Bandscheiben. Das war 2007. Da habe ich jetzt wertvolles Metall. 그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2차례나 허리 수술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마디 사이마다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척추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이 되면 디스크가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변의 신경을 누르고 이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Weil ich nicht mehr arbeiten konnte. So krank war ich. Ich konnte nichts mehr. Ne? Und wenn man immer nur Schmerzen hat, 7 Tage, 24 Stunden am Tag, immer Schmer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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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wohl trotz Tabletten, trotz Spritzen, immer nur Schmerzen. 동트기 전 이른 새벽, 빛보다 빠르게, 남보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이들. 베테랑 상인인 아버지와 든든한 조력자 24살 현지 씨입니다. 튀면은 날라가. 물이 있어야지 안 날라가. 경매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손님들한테 판매할 때도 이제 제가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지 씨의 걸음이 아버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걸까요? 아니 이렇게 못 따라가세요. 무릎하고 너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로 돌아온 현지 씨. 허리를 잘 펴지도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는데요. 대체 현지 씨의 허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네. 그때 꿈을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는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는데요. 태권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범 생활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앞에서 시범 보여주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고 그러면서 허리하고 무릎하고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무리한 동작이 반복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허리 통증으로 결국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엄청 돌아가고 싶은데 허리가 또 이렇게 될까 봐 겁도 나기는 해요. 태권도를 그만두던 날 현지 씨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15년간 함께해온 친구와 헤어지는 기분이었다는데요. 이제는 도복 대신 허리를 받쳐주는 복대를 착용하고 생활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틈틈이 부모님을 도왔던 현지 씨. 손이 많이 가는 가게 보조일부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 응대까지 그야말로 일당백,
일꾼이라는데요. 있어. 들고 있어. 그래. 야. 아, 그게 무거워. 아이고, 든든하죠. 엄청 든든하죠. 현지 하나 데리고 있으면요. 종업원 둘셋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마음도 편하고 손발도 잘 맞아요. 하지만 이젠 일당백 타이틀마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허리가 또 말썽인데요. 미처 돌보지 못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울컥하긴 한데 좀만 더 허리 관리 잘하고 운동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좀 요령 있게 했으면 대체 20대 젊은 현지 씨의 허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먼저 현지 씨의 허리 상태 전반을 알아보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눌릴 거 아니야? 그럼 디스크가 옆으로 밀리겠죠. 여기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네. 네, 네. 자, 여기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검사 결과 현지 씨의 요추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검게 변하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통의 원인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향후 저 증상이 악화될 시에 병이 악화될 시에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탈출돼서 신경을 더 많이 압박하게 되면은 부분적인 하지에 마비가 동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마비까지 동반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 지난 8년간 무려 35만 명 이상 증가하며 우리의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씨의 경우 아직 초기인 만큼 운동 치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배꼽을 위로 올린다. 먼저 허벅지 뒤쪽에 짧아진 근육 이완과 허리 근력을 키우는 코어 운동과 배꼽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려 척추 기립근을 자극하는 동작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허리 본연의 곡선을 찾아주는 신전 운동도 병행하면 좋다는군요. 천천히 내리시고. 운동들은 쉬운데 해보니까 허리 이제 유연성이나 근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좀 많이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유난히 책을 좋아한다는 이 집의 사랑둥이 11살 예유리의 귀가 시간. 우리 예율이 갔다 왔어? 학교 수업 후 피곤할 만도 한데 바로 책을 펼치는데요. 대단한 집중력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유리의 자세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채율! 자세 똑바로 안 해? 자세 똑바로 하라고 했지? 이게 허리, 다리 장난 아니야 지금? 엄마 그렇게 앉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허리 굽는다고 했어 안 했어? 뒤로 젖힌다던가 뭐 엎드려 있는다던가 이렇게 다리를 이제 위로 올리고 앉는다던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깨를 좀 축 내리고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로 바르지 않은 자세로 항상 앉아 있어요. 어머니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당연하죠. 지금도 그래. 얼마 정도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요? 한 9시간 정도. 본인 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예유리의 자세는 더욱 통제 불가가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것 같죠? 그렇게 계속 앉다가 뭐 척추가 휘거나 목에 또 무리가 가거나 이렇게 되고 또 그 자세가 너무 익숙해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자세로 앉아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의 이유 있는 고민. 예유리의 등은 정말 괜찮을까요? 조금만 들게요. 좀만 더. 정확한 척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네, 앉아 항상 있어요. 이런 식. 바닥 보고 한번 허리를 구부려. 무심코 반복했던 나쁜 자세는 예유리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약간 오른쪽, 환자분은 오른쪽이거든요. 이쪽이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휘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측만증을 진단할 수 있고 한데 최혜영 학생 같은 경우는 10도 전후로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아주 경도의 측만증이 있다. 검사 결과 측만증의 기준인 10도 남짓에 걸쳐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 척추 측만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척추에 10도 이상의 변형이 생겨 S자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환자 중 10대 청소년이 무려 44%가 넘을 만큼 청소년을 위협하는 질환인데요. 나이가 어려도 반복된 나쁜 자세로 척추에 무리를 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해진 분들은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할 정도로 마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이 몸이 측만이 생기다 보면 폐 쪽이 많이 눌립니다. 그래서 폐나 내부 장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휘어진 척추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11살? 5학년? 다행히 예유리의 경우 꾸준한 관리만 해준다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태.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웠습니다. 보통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학생들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엉덩이가 빠져 있고 고개는 책상을 보려고 이렇게 빼는 이렇게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점점 말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북목도 유발이 되고요. 거북목이라고요? 거북목 증후군은 C자형인 목뼈가 일자형 혹은 거북이처럼 역C자형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거북이가 목을 쭉 빼고 할 때의 자세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로서는 전방 경추 자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턱뼈를 포함한 두개골뼈가 전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고 앞쪽의 근육의 단축을 초래하면서 오는 그 일자형 변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목을 빼게 되는 이유. 손안의 작은 세상, 이 스마트폰이 주범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스마트폰과 목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척추 라인에 센서를 부착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쓸 때 많이 하는 자세죠? 자, 그런데 벌써 목의 각도가 30도로 일자목 상태네요. 다음은 게임을 할 때처럼 두 손을 써봤습니다. 일자목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목의 각도가 뚜렷하게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이 앞으로 15도 정도만 굽어도 경추의 C커브는 이미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가 더욱 커졌는데요. 실제로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도 목의 각도가 커질수록 척추가 받는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을 앞으로 굽혔을 때 실제로 우리 뇌의 무게가 한 5kg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각도를 기울이게 되더라도 목 근육과 그다음 뼈, 인대에 큰 부담을 갖게 만들고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거북목뿐 아니라 목 디스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척추 질환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이슈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미국의 교정 전문 대학교. 미국에서는 이곳을 주기적으로 찾아 등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엔 어린이나 10대 청소년들도 자주 온다는군요. Infants, we typically will focus just on the very first vertebrae of the neck, okay? What's called atlas or C1. That is where the brainstem is, and it will influence the rest of the body. Okay? 총 7개의 뼈로 구성된 경추 중에서도 두개골을 받치는 첫 번째 경추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최근 성장기 아이들의 척추 교정에 더욱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의 등 건강에 주목하는 건 독일 역시 마찬가지.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목 뒷부분에 스프링으로 연결된 공 모양의 교정 기구가 사용됩니다. 이 운동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Jetzt haben wir eine Übung gemacht mit den Bällen zum Aufrichten der Brustwirbelsäule. Die Bandscheiben werden entlastet, vor allem im Lendenwirbelbereich oder im Halswirbelbereich ist es deutlich zu merken. Das ist so entspannt, also der Rücken fühlt sich entspannter an als vorher.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운동 수업 시간에 등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치료의 개념으로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독일 아이들의 관심도 증가했을까요? Auf jeden Fall. Man merkt, dass da auch von den Eltern und von der Schule mittlerweile viel mehr Interesse da ist, weil gemerkt wird, es ist Bedarf da. Die Fehlhaltung, gerade bei den Kindern, beginnt immer früher. Also man sagt schon so Handynacken oder auch Schildkrötennacken ist bei uns auch bekannt, ja.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며 생긴 거북목. 독일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Also komplett ohne Handy eigentlich nicht, nee. Auf dem Bett und gucke auf mein Handy und habe halt die ganze Zeit meinen Kopf nach unten. Auch dein Rücken so gerade oder so? Nee, eigentlich eher krumm. Also keine gesunde Haltung. Das tut schon beim Hinschauen weh, weil man weiß, dass die Probleme im Schulter-Nackenbereich irgendwann deutlich zu spüren werden sein. Also würde ich am liebsten hingehen und sagen, richte dich mal auf und zieh die Schulter nach hinten unten. Deswegen und hier locker. Das wird dann so anstrengend. Das wird dann für die Arme, für die Schultern irgendwann anstrengend. Ja. Und hier oben, gerade im Schulter-Nackenbereich, alles wieder ein bisschen mobilisieren und mal sich ein bisschen bewegen. Mal ohne Handy auch mal rausgehen an die frische Luft und einfach mal zu Hause lassen. Das Handy, auch wenn es nur mal für eine Stunde ist, aber damit man mal aus dieser Haltung wieder rauskommt. 등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것 중 왜 하필 등일까요? Rückentraining, Krafttraining, Ausdauer. Ganz wichtig. Das ist ganz wichtig, der Rücken. Das ist, Rückenschmerzen haben ja ganz viele Leute. Ne? Durch die Arbeit, durch die Haltung im Büro. Und da muss man was tun, um die Schmerzen zu verringern. 운동하는 이유, 등 통증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랍니다. In Deutschland haben wir einen absoluten Bedarf. 80% der Deutschen haben Rückenschmerzen. Also ist ja dort ein Riesenbedarf. In Deutschland gibt es mittlerweile das Sprichwort, Sitzen ist das neue Rauchen. Also ich denke, dass man auch, wenn man viel im Sitzen tätig ist, etwas tun sollte, um sich wieder in die Aufrichtung zu bringen. Ja, um den Oberkörper zu öffnen, den Brustkorb zu öffnen. Das ist, denke ich, extrem wichtig. 늦은 저녁. 힘찬 구령에 맞춰 운동하는 아이들. 다이어트와 체력 향상은 물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복합 운동이 한창인데요. 이곳을 찾는 아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리를 안 펴고 자꾸 엎드리게 돼서 허리가 자주 아파요. 자주 체하고. 살짝 등이 굽혀져 있고 목을 쭉 내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짝 책을 이렇게 보느라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로 엄청 오랫동안 있어요. 앉으면서 허벅지를 때리고 정도와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등 통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 원래는 한 40,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나이들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점점 더 20대 그리고 지금 10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대부분 척추 측만증이나 거북목 아니면 오히려 목, 허리, 어깨 통증 같은 통증을 가지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틀어진 척추를 교정하려면 먼저 걸음걸이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이때 등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을 병행해 줍니다. 고개를 위로 당기거나 말린 어깨를 펴주는 동작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특별한 영상 제작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동적인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이 사람. 등의 중요성에 주목해 직접 동영상 콘텐츠까지 제작했다는데요. 등펴송인데요. 이제 등을 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어른들은 이미 막 등이 굳어서 사실 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아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사실 아이들은 등을 펴는 게 아이들이야 통증이 지금은 별로 없지만 등 펴는 게 사실 키가 크는데도 이 운동이 도움이 되고 덜 펴지면 전 어때요? 비슷해 보여도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을 알려주고 이걸 누가 딱 서 계시면 제가 이걸 밀어줘야 이 긴장도가 가고 본인이 되는 만큼만 하거든요. 우리 할머님들 왜 이렇게 작은 동작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신경 쓰는데요. 할 수 있다면 정말 건강. 이 팔꿈치가 앞에 나올 정도면 되게 약한 거예요. 팔꿈치가 옆에 귀 옆에 있을 정도 돼야 정말 등이 펴지는 운동이 되는데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허벅지 힘이 들어가요. 그가 특히 어린이들의 등 건강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자세 때문입니다. 가감할 수 있어야 우리 스마트폰 많이 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내용은 너무 좋지만 다 숙여서 보기 때문에 그걸 펼 수 있는 동작을 반드시 그날 하고 잔다면 아이들이 등이 굽어서 나중에 어른 돼서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 지난 10월 전국 농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프로농구 개막전 현장. 그 뜨거운 열기를 한층 더하기 위해 등장한 이들. 데뷔 5년 차를 맞아 왕성하게 활동 중인 걸그룹 베리굿인데요.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 미쳤어 지금. 잘못 잤어. 언니가 괜히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되게 심하대 근데. 근데 나도 느껴 일상생활 할 때. 핸드폰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끊임없이 먹고 지원 언니 핸드폰 그래서 난 지금 턱 이렇게 당기고 있어. 원래 계속 이러고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걸그룹의 일상은 다소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들에게 게임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돌파구이자 유일한 취미. 그중 유독 더 열정적인 멤버도 있죠. 저는 한 12시간도 해보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잠 안 자면은 우리 계속 게임하잖아. 계속 하잖아. 하루 종일. 멤버들의 이런 습관이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막상 병원에 오니 검사 결과가 걱정이 되긴 하나 봅니다. 심각한가요? 예, 신주원님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아픈 데는 이제 제가 골반 쪽이랑 목 쪽이 굉장히 아픈데 목은 조금 제가 걷는 습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검사 결과 4명의 멤버 모두에게서 일자목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일자형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되지만 약간 심하세요. 정상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요? 오히려 휘어 보여서 안 좋아. 근데 지금은 일자형을 지나치면은 역커브가 되거든요. 목의 굴곡이 정상적인 C커브에서 일자로 변형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10도 이상 된 거는 중간 심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척추가 여기까지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네. 멤버 3명의 경우 척추가 12도로 휜 척추 측만이 발견됐습니다. 많이 달라요. 네. 이쪽에 튀어나와 있죠. 옆으로 많이 척추가 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보다는 여기까지는 좀 잘 내려오다가 여기서 여기 급격히 휘고 있어서 이것이 12도 정도 척추가 휜 것이 좋지 않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언제나 그랬듯 하이힐을 신고 안무를 소화하는 베리굿 멤버들. 이쯤 되면 높은 굽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5시간 빼고 한 19시, 18시간? 거의 15시간 이상, 한 15시간 이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막 다리가 엄청 후들후들 떨려요. 힐 신고 다음날 몸살 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은 엄마가 뒤에 오셔서 그 등에다 척추에다 이렇게 대고 띵동 막 이렇게 하고 허리 피라고. 과연 하이힐은 그녀들의 척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와 하이힐을 신고 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인 척추 기립근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 봤는데요.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보행보다는 2배 정도 높은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이힐을 신고 장시간 보행을 했을 경우에 2배가량의 근 수축이라든지 근 긴장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힐을 신었을 때 골반과 무릎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커져 척추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이돌 그룹처럼 직업적으로 하이힐을 신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발의 변형, 그것이 넘어서서 척추 변형까지도 만성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생활 습관만 조심한다면 괜찮은 걸까요? 청주의 한 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정정 씨. 2학일 때 3분의 1에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분모가? 일씩 커지고 있지. 한 번 수업이 시작되면 45분 동안은 꼼짝없이 서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도 허리가 말썽입니다. 정은아, 쌤 등 좀 두드려줘. 아, 시원해. 선생님의 허리 상태를 학생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제 나이 때부터 허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허리가 휘어서 힘든다고 학생이 말씀하시고 막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저희 허리 걱정 많이 해주세요. 수업이 끝나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래 앉아 있으려면 이 발판이 저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랑이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발판이 없으면 뭐 다른 상자를 구해와서라도 꼭 다리를 올려야 책상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서정정 씨의 하루는
퇴근 후 더 분주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워킹맘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올라와? 끊임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육아하면서 허리를 쓸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오래 서서 집안일을 할 때 이제 등이나 어깨나 이런 쪽이 많이 좀 뻣뻣해서 이제 수시로 스트레칭 해가면서 아니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리도 막 들어 올리면서 설거지를 한 적도 있거든요. 2년 전 둘째가 태어나며 보람과 행복은 배가 되었지만 그만큼 허리 통증도 커졌습니다. 엄마 오빠 해줄까? 네. 엄마? 엄마 해줄까요? 허리를 쓸 일이 더 많아졌어요. 첫째 아이 때는 첫째만 보면 됐는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살림도 더 많이 돌아봐야 되고 뭐 아이 빨래도 더 많고 설거지거리도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둘째 아이를 놓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아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정경 씨의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확한 척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정님? 네. 그래, 검사 진행했는데 빨간 쪽이 긴장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고 초록색이 긴장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목이나 흉추 쪽에 좌측의 근육들의 긴장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나오고 요추에서도 약간 왼쪽으로 휘었고 특히 흉추에서 경추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상태예요. 정상은 당연히 일자로 보여야 되고. 검사 결과 흉추 1번과 5번 사이 그리고 5번과 12번 사이가 16도로 휘어 있는 상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에서는 이렇게 등에서 커브, 굴곡이 이렇게 허리에서도 굴곡이 보이죠. 뒤쪽으로 하나, 허리에서도 하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없죠. 일자 척추라고 해요, 이거를. 일자가 보이고 목도 일자목이 같이 동반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한 20에서 40도 정도. S자 곡선을 이루어야 하는 정상 척추와는 달리 흉추, 요추가 일자로 변형된 서정경 씨의 척추. 임신이라는 거는 체형적으로나 호르몬적으로나 신체가 아주 큰 변화가 오는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잖아요.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배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원래 무게 중심이 허리 제일 아래쪽에 있다가 점점 배 앞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에 당연히 변형이 오게 되고 또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골반도 위치가 바뀌고 골반도 벌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정정 씨를 위한 특별한 운동 처방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쪽 그 부분에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독일. 비록 언어와 문화는 우리와 달라도 한 가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동서고금,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 관리인데요. Ich mache Nordic Walking mit Stöcken, 40 Minuten durch den Park. Ich denke, wenn man Rückenprobleme hat, man kann schlecht sitzen, man kann schlecht laufen. Das ganze Leben ist eingeschränkt mit Rückenproblemen. Also Rücken ist schon das Rückgrat des Menschen, das ist ganz, ganz wichtig. Das Gefühl, einen stabilen Rücken zu haben, sicherlich auch was mit dem Selbstbewusstsein macht, mit dem und sich aufrecht halten, auch in alltäglichen Situationen. Damit man eine ordentliche Haltung hat, damit man eine bessere Ausstrahlung hat, damit man keine Rückenschmerzen hat, wenn man älter wird, damit man mehr heben kann, für so Sachen. 집안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그의 식사는 조금 특별한데요. Ich esse ausschließlich vegan, das heißt also nur rein pflanzliche Ernährung, keinerlei Tiereprodukte, kein Fleisch, kein Fisch, keine Milch, kein Käse. Frische Beeren sind immer da, immer verschiedene Salate, Spinat, bunte Salate mit Blüten, veganer Joghurt, also keine Milch, sondern Soja. 그가 이렇게까지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s hat angefangen aus gesundheitlichen Gründen.
Herz-Kreislauf, Cholesterin, Diabetes, Arthrose, entzündliche Prozesse, auch Rücken, Entzündungen im Rücken. Ganz viel hat zu tun mit der Ernährung. 건강을 위해 작은 식습관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그는 결국 채식을 선택하게 됐답니다. 그런 디르크 씨가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기기를 통한 등 관리인데요. Das heißt, geheilt hat mich eine Kombination aus ganz vielen Sachen. Therapieliege, Bewegung, Ernährung, Stressabbau, Entspannung und einfach bewusster mit meinem Körper umgehen. 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민 끝에 완성한 그만의 등 관리 법칙입니다. Wenn der Rücken kaputt ist, ein gesunder Rücken ist für mich Leben. Schönes Leben. 이렇게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등 건강 열풍.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 미국에서도 등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큰 이슈입니다. It's the number one reason for global disability. Yeah? And in the US, it's the number two reason why people go to the doctor. $100 billion is spent every year on back pain. And it's getting worse, not better. 이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년째 활동 중인 자세 교정 전문가 에스더 고케이. 그녀가 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리 통증은 그녀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날 임신과 함께 시작된 통증은 평탄했던 삶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죠. An L5, S1 disc herniation, very big herniation, lots of pain down my leg, and I was only 27. I was 9 months pregnant with my first child, and I couldn't carry my child, I couldn't carry a cooking pot, I couldn't sleep more than 2 hours, very serious problem.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지만 1년 만에 재발한 추간판 탈출증. And be very curved, and that made a lot of problems, and we can show what's happening on the inside of my spine. 그녀는 재수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는 이 장치는 그녀가 직접 개발한 장치인데요. Then I'm wearing 5. One is on the sacrum, and 4 are up my back. 척추뼈를 따라 센서를 부착. 자세에 따라 척추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 we help our students learn,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and then they can practice how to get back. 현재 많은 이들에게 자세 교정법을 전파 중인 에스더 고케일.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프로그래머 토마스 제는 어떨까요? And you totally relax, nice. And then when you breathe in, the whole back moves up. When you breathe out, the back settles back down. So breathing in and out. Nice. Looks good. See, so now he's upright and relaxed. So now when I feel like kind of tight and like more sore, I do some exercise recommended by Esther, so that can help, and I don't need to go to the doctor. 에스더 고케일이 말하는 자세 교정법 함께 배워볼까요? Almost like you're climbing a hill. The rear buttock wants to be very clenched. And just make sure that you're not, Thomas, you don't want to be sticking out your chest. You want to have your ribcage flush with the abdomen.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걷는 것이 포인트. So you first put the bum back in the chair. So now the bottom goes back in the chair, and then you hinge away from the chair, curve forward with the rib cage,
and then grab the cushion or grab the chair or push on the seat to make the back taller. And then hook the back to the backrest and then relax. And now the back is getting stretched, which is extremely helpful. So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is is not good posture and that the fix is not sit up straight. Yeah, we need to understand what is really good posture and then spread it by having, being surrounded by it. 전문가들은 갈수록 척추 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활 패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세는 점점 안 좋아지고 우리의 등은 골병 들어갑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찾는 직장인 신풍속도가 펼쳐집니다. 근무 중 휴식이 필요하던 차에 이곳을 방문했다는 승현 씨. 고객님의 척추 길이랑 굴곡도를 스캔하는 척추 스캔 과정이에요.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니 스트레스로 굳은 등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원래는 5, 60대부터 80대층이 자주 오시다가 요즘에는 20, 30대 분들이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시고 책도 많이 보면서 목 쪽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회사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자주 오세요. 틈틈이 시간 날 때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누워서 안마를 받으니까 또 휴식도 되는 것 같고요.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예, 병원에서 골반도 약간 틀어졌다 그러고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차 마시러 왔다가 척추로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받게 되는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장시간 앉다 보니 생긴 허리의 부담을 잠시나마 덜어봅니다. 이완된 몸으로 따뜻한 차 한 잔까지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실속 휴식법이라는데요. 다시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시고 인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곳은 점심시간 수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3번 더 호흡과 후 수업 내용도 직장인 맞춤이라는데요. 옆쪽에 아르따우타나 정면 멀리 받다가 긴장하기 쉬운 어깨와 등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길어져요. 척추가 바닥 쪽으로 길어지는 느낌. 그대로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봅니다. 내 척추 뒤쪽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일단은 주변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저희 점심시간에 수업도 직장인분들이 열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열게 되었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러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 긴장을 풀어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명상이나 힐링 쪽으로 그쪽으로 조금 더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앉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래 그리고 갈수록 더 길게 앉아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직접 알아본 건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8시간? 아니야, 난 5시. 학교 수업 때만? 12시간. 12시간이요? 네. 공시생. 학교에서도 일단 8시간 정도 있고 학원에서도 3시간 이상 정도 있고 집에서도 하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모두 의자의 저주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 2012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오랜 좌식 생활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비만 등을 유발한다며 의자병을 명명했습니다. 지방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있어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는 효소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요.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방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몸에 지방량이 증가되면 그 지방이 결국은 간에 축적되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까지도 약이 돼요. 인슐린 저항이 높으면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하는데 실제로 앉아 있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죠. 각종 질환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의자병. 이 의자병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 박 교수의 진료실에 해답이 있다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두리번 뭘 찾죠? 뭘 찾을까요? 글쎄요. 진료실에 없는 이것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의자를 찾습니다. 현대인들은 일단 습관적으로 앉아요. 웬만하면 안 서 있어요. 어디든 의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서 하는 건 저도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풍경이 돼야 된다는 게 나의 주장입니다. 그가 스탠딩 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벌써 10여 년. 처음에는 목 디스크 때문이었다는데요. 온종일 서 있는 게 힘들진 않을까요?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게 되고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앉아 있으면 거북목이 되는 이 목이 서서 허리를 펴기 때문에 목도 같이 펴게 되거든요. 사무실 곳곳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을 위해 스탠딩 워크를 도입한 덕분인데요. 이정환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탠딩 워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전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는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게 돼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극심한 통증.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아, 순식간에 위치가 바뀌네요. 그냥 서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보다는 돌릴 수도 있고 스트레칭 하기도 더 편하고 발도 이렇게 좀 풀 수 있다는 거. 허리와 어깨 만성 통증을 달고 살았다는 정봉민 씨도 스탠딩 워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좀 낮게 사용할 때도 있고요. 아까처럼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고 일단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나름 다리도 이렇게 바운스도 넣어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거나 이러면서 좀 풀었었는데 이 책상을 사용하고 나서는 좀 그런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도로 한복판, 의자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경력 23년, 문태식 기사님은 만성 등통증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데요. 하루에 보통 한 12시간, 한 13시간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허리는 이제 만성 통증이 돼서 계속 허리 아파요. 그래서 뒤에 받침대도 하고 이렇게 병원에도 가끔 다니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허리 받침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운전석엔 항상 허리 받침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받쳐놔야지. 이거 딱 껴놔야 이렇게 해야 허리가 딱 받쳐주고 엉친 대로 딱 밀어주니까 이제 좀 덜 아프죠.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려니 하며 버텨왔습니다. 그의 차에는 항상 군것질거리가 마르지 않는데요. 이런 과자나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 90kg입니다. 90kg요. 제가 택시 시작할 때만 해도 한 72kg, 3kg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약이죠? 당뇨가 있으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또 상승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당뇨하고 같이 3년 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한참 만에야 겨우 차에서 내려 몸을 풀어봅니다. 지금 얼마 만에 지금 차에서 내리셨나요? 아우 지금 아침에 지금 한 6시간 된 것 같아요. 오늘 화장실 한 번도 못 갔어요.
장시간 운전에 맞춰진 삶. 건강은 괜찮을까요? 우선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을 먹고 있음에도 최근 3개월치 평균인 당화 혈색소는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혈압 또한 평균치를 웃돌았는데요. 문태식 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시네요? 예. 오래되셨나요? 약을 먹은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예. 살이 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택시 운전하면서 항상 앉아 있다 보니까 예.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건가요? 살이 쪄가지고 한 5년 정도 쭉. 여기 혈관의 탄력을 보는 검사인데 이제 내 나이 또래 평균치보다 좀 높거든요. 지금 체중이 나가고 그다음에 당 조절이 안 된 것 때문에 혈관이 그래도 동맥경화가 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네. 검사 결과 의자병으로 인한 만성 질환이 심각했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일단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 그다음에 허리 이런 쪽에 통증이 잘 오겠죠. 특히 이제 허리 건강, 목 건강을 위해서는 척추가 바로 서야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오래 앉아 있는 걸 줄이셔야 돼요. 1층에서부터 의자병을 탈출하기 위한 특급 솔루션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평소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걷기 대신 고강도 계단 오르기와 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식사 후 20분은 걷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야죠. 뭐 내일부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아플 때는 그렇게 아프고 살면 모래 자리에 가는 게 낫죠. 원래 갖고 있던 뼈나 인대를 제거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사를 받고 유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Wir werden immer älter und wir werden immer mehr degenerative Veränderungen haben im Bereich der Wirbelsäule. Das heißt Abnutzungserscheinungen. 4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76세고 온열 치료가 이 통증 완화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Diese Wärme ist natürlich auch angenehm, weil diese Wärme natürlich dieses Infrarot und diese Moxa, dieses Moxa-Prinzip, diese Tiefenwärme, die kann wirklich in den Körper eindringen.